1329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계도함수를 갖는다는 거는, 자, 이 말이 이제, 이게 도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자, F가 일단은, F가 미분 가능이고, 미분 가능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 F'이 나오잖아. 그럼 얘도 미분 가능이고, 얘도 연속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F2'이 있긴 있잖아. 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면 F2'은 어떻다는 얘기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미분 가능이야? 뭐냐? 이걸 지금 안 배웠네, 그죠?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에 F2'에 대해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를 안 배웠죠? 뭘 설명하냐면 얘는 극한이 존재하는 함수란 말이야. 써왔죠, 지금. 극한이 존재하는 함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한이 존재하는 함수는 일단 발산하지 않아요. 이렇게. 발산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유리함수처럼 탄젠트나 지수로처럼 이런 발산이 없어. 그 다음에 함수값이 없는 녀석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적어도 이런 형태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는 함수값이 없고 극한이 존재하거든요. 그죠? 이게 함수값은 없을 수 있어. 없고 근데 극한은 존재해. 그죠? 아니면은 연속일 수도 있어. 연속.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것 또는 이거다. 그 극한이 존재하는 함수야. 근데 지금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죠. 그런 거예요. 원성이 엉덩이 빨려서 백도산이 높은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여튼 근데 이거 한 거 같은데? 일단 보자. 가의 조건에 의하면은 F0은 1이고 F1은 2다. 나 조건에 의하면은 자 얘는 읽을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죠? F2'은 양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죠. 단 0과 x가 1 사이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건 지금 그림 문제니까 이렇게 그려서 0하고 계략적으로 1을 좀 이렇게 잡으겠다. 1을 잡으면은 2가 있어가지고 그죠? F0,1을 지나고 이렇게 F1,2를 지나서 이렇게 지나는데 아래로 볼록인 증가를 그려주세요라는 그림 문제죠. 다 풀었어야지. 다 풀었습니다. 풀어드리죠? 자, 기억을 보면은 fx의 제곱을 어떻게 되는지 아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얘를 한 번 미분해요. 한 번 미분하면 이 fx, f'x죠? 야, 니네는 평가원이 정확하게 이거 미분하면 어떤 형태인지 보자마자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도 나오는데 얘를 미분하면은 2배의 f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fx 곱하기 f2'x 이 2'x 이거 주고 해석하는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보면 f 제곱을 두 번 미분한 거네. 그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f는 함수값이 양수고 걔를 제곱했으니까 얘가 무조건 플러스죠. 그죠? 그 다음 f의 함수값이 양수고 2'도 양수라고 줬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때요? 양수죠. 따라서 제곱은 아래로 볼록하겠죠. 이렇게. 동의하죠? 그 다음에 D은 이게 이제 0에서 1까지 fx
dx랑 그 다음에 인터그랄 0에서 1까지 f 1-x dx를 보면, 그죠? dx를 보면 얘를 치환하는 거예요. 얘를 1-x를 t로 놓으면, 그죠? dx는 마이너스 dt가 되고, x가 0일 때 t는 1이고, x가 1일 때 t는 0이죠. 그리고 ft 마이너스 dt니까 이 마이너스를 적분 구간의 윗끝 아래끝으로 바꾸는데 쓰면 이놈하고 이놈은 어때? 원래 똑같은 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속지 말고 얘는 2배의 0에서 1까지 fx dx를 의미합니다. 봐도 되죠? 그러면 이 넓이잖아요. 이 넓이. 이 넓이잖아요. 봐도 돼요? 저걸 몇 배 한 거예요? 2배 한 거죠. 근데 이거 하나의 넓이는 근데 이거 준석이가 물어본 문제네. 하나의 넓이는 이 빨간 사다리꼴보다 어때요? 작죠. 돼요? 근데 빨간 사다리꼴의 넓이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빨간 사다리꼴의 넓이가 2분의 1 높이 곱하기 r 빼고 1편에서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한 덩어리가 인터그랄 0에서 1까지 fx dx 한 덩어리가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두 덩어리는 어때요? 3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연습하시니까 시험에 나오면 맞추겠죠. 그죠? 왜 사다리꼴하고 비교해요? 그냥 글쎄 왜 그랬을까? 아니 왜 사다리꼴하고 비교하지? 사다리꼴보다 작으니까. 그거는 좀 묘한 문제네요. 왜 사다리꼴하고 비교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해내야 되죠? 난 좀 묘한 문제네요. 원래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이 사다리꼴과의 비교거든요. 그게 좀 묘하네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 저렇게 시그마 나오면 저기를 시그마 자체는 그냥 다 더한다는 뜻이고 n분의 1하고 함수 이상한 거 덩어리 나오면 걔를 뭐라고 생각하고 뭐랑 뭐의 곱이라고 생각하라고 해서 시그마에 있는 그 수열이 결국엔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 직사각형이 들어요. 그 n분의 1이 명백한 밑변이잖아. 그 함수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이게 높이를 뭘 쓰고 있는가. 봐도 돼? 높이를 뭘 쓰고 있는 걸 쳐다보라는 거지. 이 시그마는 그냥 다 더한다는 뜻이거든. 지금 리미트가 없죠? 리미트가 없죠? 리미트가 있으면 뭐야? 오차가 0으로 간다는 뜻이야. 적분 문제에서는. 받아들이죠? 근데 얘는 명백하게 여기 n분의 1이 있잖아. 이게 밑변이지 뭐. 구간이 0에서 1이잖아. 그죠? 밑변이지 n분의 b-a여야 되는데 b-a가 1이니까 이게 밑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높이만 고민스러운 거야. 높이. 나는 이걸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높이는 뭐뭐 있다 그랬어요? 높이가 뭐뭐 있다 그랬어? 높이가 한 종류야? 오른쪽 왼쪽이 있잖아. 네? 그럼 오른쪽 써야 돼, 왼쪽 써야 돼? 아무거나 써도 되죠. 오른쪽으로도 정리해보고 왼쪽으로 정리해봤잖아. 그죠? 근데 높이는 가운데 있는 거 써도 돼. 야, 니네 오늘 진짜 잘 왔네, 이거. 내가 옛날에 한번 해줬는데, 문제가 없어서 익힐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거든? 오늘 잘 왔네, 잘왔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겠지? 일단은 이런 형태 나오면 이게 높이 문제야, 높이 문제. 높이는 좌우가 있고 가운데가 있어. 이렇게. 근데 오늘은 이 가운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되게 쉬운 거야. 알면 되게 쉽고 물론 못 풀어. 지금 저 안 보이잖아. 지금 2분의 f 뭐 k-1의 제곱 플러스 fk 제곱 뭔지 모르겠잖아. 이거 그냥 해석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야, 오늘 졸라 잘왔네. 이게 fx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여기 구간 A에서
b가 있고 여기 n등분 해가지고 여기 xk-1 xk를 이렇게 잡잖아. 그지? 우리가 지금 배운 높이는 일반적인 높이는 왼쪽 높이 xk-1이나 오른쪽 높이 f xk 얘를 쓰는 거를 배우고 교과 과정에서는 얘만 배운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제 가르쳐주는 이 문제 바로 풀 수 있거든요. 두 가지를 가르쳐 줄 건데 가운데 있는 함수값도 높이를 사용해도 돼. 왜냐면은 지금 유한에서는 어차피 틀린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오차가 있잖아. 왼쪽 높이를 써도 오차가 있고 오른쪽 높이를 써도 오차가 있어. 어차피 틀린 값이야. 아무거나 구하는 거거든. 근데 리미트를 때리면 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 왜냐면 저 n분의 1이 델타 x가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인단 말이야. 그 왼쪽 높이랑 오른쪽 높이가 어떻게 돼? 같아지잖아. 그죠? 극한을 때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왼쪽 높이나 오른쪽 높이나 같아지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잖아. 그지? 근데 구간 안에서 오른쪽 높이가 제일 오른쪽 끝에 있고 왼쪽 높이가 제일 왼쪽 끝에 있거든. 근데 극한 되면 걔네 둘도 만나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놈의 높이 있잖아. 이놈. 이놈도 극한을 때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 만날 거 아니야. 여기에 x들이 사실 무수히 많이 있거든. 아무나 잡아도 만나요. 아무나 잡아도. 그래서 가운데 좌우뿐만 아니라 가운데 있는 높이를 잡아서 써도 극한이 성립해요. 라는 것을 리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오른쪽 높이만 가르쳐요. 근데 다 나와 어쨌든. 왜냐면 시험 문제는 교수님 체제니까. 그 사람들은 리만 적분을 하거든요. 적분의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높이에 우리가 주로 썼던 높이는 내가 그 높이는 fxk를 썼었잖아. 그죠? fxk-를 썼잖아. 이게 왼쪽 높이, 오른쪽 높이, 왼쪽 높이 썼었잖아. 가운데 높이를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첫 번째로 내분적으로 표현해. x의 내분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f m 플러스 n분의 mxk 플러스 nxk 마이너스 1 얘도 높이로 씁니다.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m하고 n이 같으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뭐야? 중점이죠. 2분의 xk 플러스 xk 마이너스 1 얘를 높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그냥 중점으로 높이를 쓴 거구나.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높이를 써도 돼요? 그런 의문을 갖고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두 번째는 함수값의 내분점도 돼요. 함수값의 내분점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들이 하나로 모이면 이 가운데 있던 모든 애들이 똑같아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m 플러스 n분의 m f x k 플러스 n f x k 마이너스 1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1대1일 때 2분의 fx k 플러스 fx k 마이너스 1도 똑같은 높이로 가능해. 왜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xk랑 요 xk 마이너스 1이 뭐가 될 거야? 똑같아질 거죠? 그럼 이 두 값이 뭐가 돼? 하나가 되잖아. 그럼 그냥 fx랑 똑같아지는 거죠. 동의합니까? 퍼즐? 자, 그럼 준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n분의 1이 있죠? 여기 2분의 있고 fxk의 제곱이 있고 fxk-1에 여기도 제곱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중점이야? fx의 구간에서 두 함수값의 y값의 내분점 중에 중점을 쓴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대상이야?
적분의 대상이 fx의 제곱이 대상이죠. 동의합니까? 제곱 대상이죠. 근데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보니까 F0이 얼마였어요? F0이 1이었죠? F1이 얼마였어요? F1이 2였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얼마야? 4. 지금 fx의 제곱의 개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죠? f가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f 제곱도 뭐야? 증가함수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니까 니은이 아니야? 기억을 보니까 f 제곱도 아래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었죠. 네? 적분하면 뭐가 돼요? 이놈이 되는 거죠. 얘가 인터그랄 0에서 1까지 줘주세요. fx의 제곱 dx죠. 돼요? 근데 이 유한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죠? 여기를 유한계로 쪼갰을 때 적분한 거랑 쟤랑 누가 더 크냐고 물어봤잖아. 그죠? 유한합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유한합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4등분 해보라고 그랬잖아. 그죠? 너 n등분 해볼 거야? n등분이 뭔지 알아? n이 뭔지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규칙은 4등분에서 체크하라면 4등분이 그리기 편하거든. 중간 그리고 중간 그리고 중간 그리고 3등분 5등분 니들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4등분 그리란 말이야. 4등분에서 보니까 유한합이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이잖아. 누가 더 커요? 유한합이 적분보다 크죠?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계산할 거예요? 식이 뭔지 모르는데. 의미상 문제예요. 의미상 문제. 근데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거 참, 여기 높이 부분이 내분점을 x의 내분점의 함수값을 써도 되고 y의 함수값의 내분점을 써도 된다는 거를 알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뭐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림 그릴 때 오른쪽 기준 오른쪽 높이를 기준으로 그린 거 아니에요? 없다고? 그렇게 써도 상관없다고. 왼쪽 높이 오른쪽.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요놈하고 요놈의 함수값이 여기랑 여기죠. 가운데 중점을 잡아 이렇게. 그래? 네 말이 맞아.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그립니다. 되죠? 요놈과 요놈과 가운데 요놈을 그려. 돼? 그럼 요 빨간 높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그려서 빨간 높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그려서 빨간 높이. 요걸 물어보는 거죠. 고민할 부분이 좀 있군요. 각 구간마다 누구랑 누구의 비교예요? 요 파란 부분하고 구간마다 파란 부분과 빨간 부분의 비교죠? 다들요? 이쪽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동의합니까? 누가 더 커요? 파란 부분하고 빨간 부분 중에 누가 더 커요? 빨간 부분이 더 크죠? 동의해요? 여기도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이렇게 요 파란 부분이 적분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빨간색 포함 안 되잖아. 근데 여기가 빨간색에 포함되고 적분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크죠 지금? 동의. 그래서 빨간색이 더 크겠지. 이 말이 맞죠. 중점 잡으려면 그림을 저렇게 그리지. 또 그 다음에 1329번에 다음 몇 번? 53번 53번 그 전에 없어요? 여기서 건 53번 경기도에서 한 12명 정도 풀었나? 무슨 정치대회야? 어?
시선 한번 볼게요. 네. 너 내일 오냐? 금요일 몇 시 오냐? 저 9시. 고생했어. 자, 0과 세타가 2분의 파이인데 가에 의하면 L과 M은 평행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둘 다 그러니까 요 각이 세타, 요 각이 세타겠죠. 그래서 둘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나에 의하면 y는 2-x 제곱이라는 이 도형이 뭐예요? 아, 이 루트 2-x 제곱. 이 도형이 뭐예요? 이제 알겠죠? 이거 적분 어떻게 할지 가르쳐줬죠? 근데 반지름이 얼마냐? 루트 2죠. 써봤죠. 근데 구간이 뭐에서 뭐까지 보는 거예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보는 거죠? 받아줍니까? 얘가 루트인데 반지름 이게 루트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잖아. 동의합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이렇게 생기려면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합니까?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여기는 90도 동의합니까? 근데 L과 M은 이 곡선과 만난대. 봐도 돼?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곡선과 만나면서 생기게 되잖아요. 이때 F 세타는 주어진 세타에 대해서 그죠? 세타에 따라 다시 말해 세타가 변수를 여겨졌을 때 L과 M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죠. 이때 이 세타를 찾아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F 세타를 적분해줘라. F 세타를 못 찾겠죠 이제. 왜냐면 이거 발견적 추론 문제거든요. 계산해서 나오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야 최대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접근해놓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되니까 이게 최대구나를 확신을 얻는 그런 형태로 사고를 해야 얻는 문제거든요. 막 미분하고 적분하고 막 인수분해가지고 뭐 결론이 나는 문제가 아니라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보여야 되는 문제고 수능에서 좀 제일 어려운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발견적 추론 문제. 근데 발견적 추론 문제를 접근할 때는 실험을 해봐야 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금 뭐 세타가 90도라고 하면 이렇게 90도가 될 수 있냐? 세타의 범위가 90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세타 90도면 L하고 M이 어디 있을 때 거리가 제일 멀어요? 그래? 지금 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여기랑 여기 있을 때 거리가 제일 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가 요 점하고 요 점 이렇게 걸려있을 때는 거죠. 동의해? 그럼 거리가 얼마냐? 2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F 2분의 파이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실험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점점 그러면 일반화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일반화했을 때 이렇게 나는 물론 답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실험을 이제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2분의 파이는 왜로 바뀌어서 끝점이니까. 그죠? 끝점이니까 끝에서 어떻게 생기는지 대충 보고 가운데서 어떻게 변하는지 좀 봐야 되죠. 0 세타가 0이라는 건 뭐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긴 애를 여기다 두 개를 대갖고 거리를 제일 멀게 하려면, 네? 여기다가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대가지고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멀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그때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동의해요? 이 거리가 제일 먼 거 같고 이 거리가 제일 짧은 거 같은데 중간에 이거보다 더 길거나 이거보다 더 짧은 게 발생할 수 있나요? 있냐? 지금 세타가 0일 때거든요. F0은 지금 루트 2예요. 어딜 쳐다볼까요 이제? 어딜 쳐다보는 게 좋을까? 준서가 그 다음에 어딜 쳐다볼까? 뭘 생각해볼까? 세타가 몇 도 정도일 때를 보는 게 좋을까? 넌 세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도일 때 감각을 가지고 있냐? 주어진 그림에서 어디를 쳐다보라고 준 거 같냐?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문제에서는 세타 어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4분의 파이 주변을 좀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세타가 4분의 파이라면 한쪽 직선은 어쨌든 최대한 멀어야 되니까 끝점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생각해보면 그죠? 다른 직선이 어디 있을 때 최대가 돼? 그죠? 그러니까 이 점에 있을 때는 서로 한 두 점을 지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멀리 쓰려면은 이렇게 접해야 있을 때 뭐 일단은 그거를 발견하려면 네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 원은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곡선하고 접선의 관계를 이해하려면은 관계를 그림으로 이해하려면은 곡선 부분을 과도하게 동그랗게 그려야 돼. 그래야 접선을 그렸을 때 공간이 생겨가지고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게 그리잖아? 그럼 접선 그리면 그냥 일치하게 생긴단 말이야. 접점도 졸라 많아 보이고 이렇게. 그럼 네가 여기 공간이 안 생기니까 이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상황을 그리려면 여기가 졸라 둥그래야 돼. 이거 둥글게 안 그리잖아? 이런 데다 그리잖아? 그럼 여기다 지날 때 최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많이 틀려왔어요, 애들이. 여튼 접할 때구나. 그럼 이제 포인트가 생긴 거야. 언제까지 접할 때를 생각해 봐야 되지? 그런 식으로. 그럼 얘를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와보자. 세타가 2분의 8보다는 작은데 4분의 8보다 큰 쪽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면 얘랑 평행해야 되니까 이런 녀석이랑 평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얘가 지금 보니까 접할 수 있냐? 접할 수 있냐? 이렇게 과도한 기울기를 가진 녀석은 여기에 접하게 그릴 수가 없죠? 있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점 있잖아요, 이런 점. 원 위에 있긴 있는데 구간에는 없는 호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 기울기를 가진 두 직선을 그렸을 때 이놈은 여기서 접선을 만들 수가 없죠? 얘 접점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접점을 만들 수가 없잖아. 동의해요? 그 접점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면 여기 끝점에서 접할 때까지만 접점이 가능해요. 동의합니까? 거죠? 여기를 넘어가면 요 점까지니까 여기를 넘어간 부분에서의 접선은 지금 구간에는 없으니까 접선을 쓸 수가 없잖아. 준수 뭔 말인지 알아요? 어떤 기울기를 가진 직선은 어떻게 낮은 정도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은 얘의 접점이 구간 안에서 보장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거리가 최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이 아닌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진 녀석이 있잖아. 얘는 한쪽 직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도 접선이 여기 있으니까 접선과의 거리가 최대로 여길 수가 없죠. 누구랑 같이 써야 돼요? 그냥 끝점에 걸려있는 녀석과의 거리를 최대로 써야 되죠. 물론 그놈이 접선과의 거리보다
끝점에서의 직선과의 거리가 더 짧아요. 이게 더 짧지만 얘를 최대로 쓸 수는 없죠. 구간 안에 점이 없으니까. 동의합니까? 그래서 이 끝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끝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기울기가 크면은 이쪽으로 떨어지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끝점에서의 직선과의 거리를 쓰고 미쳤죠? 내가 미쳤어. 그 다음에 끝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작으면 접점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럼 접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최대값으로 쓰는 그런 문제였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식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그림 네가 스스로 하나 그림 그려고 이거를 졸라 많이 그려봐야 돼. 근데 네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평소에 이렇게 접선 그리는 습관을 갖지 않는 애들은 그림에서 그 특징을 발견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끝점에서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지금 말로 설명을 해줘도 복잡한데 스스로 그리면서 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F 세타를 이제 찾을 건데요. 즉 세타에 따른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좀 찾을 건데요. 그게 어디에서 왜 그렇게 구분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것만 되고 나면 계산은 쉽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을 두 개를 그릴 건데 왜 두 개를 그리냐면은 F 세타가 구분되어지는 포인트가 한 군데거든요. 접선이 그려졌을 때 끝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거기를 기준으로 두 개만 그려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주어진 함수의 끝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끝점 1까지. 근데 여기가 45도라는 사실이 관찰에 의해서 발견이 되니까, 그죠? 이게 45도니까 이쪽에서 내가 접선을 이렇게 그리면 야, 이 녀석이 중심하고 접점을 연결한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겠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야? 45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세타가 45도인 상황인 거야.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럼 세타가 4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그죠? 세타가 이렇게 4분의 파이보다 작으면은 접선이 여기서 보장이 되죠? 동의합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5도를 그려서 얘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보면 얘만 살아있는데 얘만 살아있는데 세타가 한 직선을 여기다 걸어서 세타 이렇게 4분의 파이보다 크면은 그죠? 이놈의 접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선이 여기에 있잖아. 근데 얘는 구간이 없으니까 접선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길이가 더 멀긴 멀지만 얘는 구간 안에 없으니까 이놈하고 가장 먼 평행하면서 원에 걸려있는 그 까다로운 직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면서. 그래서 이 그림은 접선 개념을 쓸 건데 세타가 4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자, 이 구간에서 4분의 파이를 잘라서 0과 세타가 4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면, 그죠? 그러면은 그 녀석을 여기다 이렇게 잡고요. 여기 세타로 놓고요. 그러면 얘가 무슨 선이 되겠어? 접선이 되겠죠. 동의? 이 거리가 가장 먼 거리 F 세타가 되겠죠. 이거 됩니까? 그러면 이 직선은
직선은 y는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고 x-1 플러스 1,1을 지나니까 이 직선은 동의하죠? 돼? 아니 근데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문제구나. f 세타가 뭔지 이해하는 데까지가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그다음 f 세타를 구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적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지. 그러면 얘가 중심이잖아. 그죠? 그럼 중심에서 접점까지 거리를 이렇게 구해보면은, 그죠? 얘는 접선이니까 수직하고, 얘는 평행하니까 수직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백하게 루트 2죠? 루트 2에서 이 거리를 뺀 게 F 세타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 뭐 중심과 직선사의 거리 구해도 되고, 네? 나는 네 말처럼 x절편 구해서 y가 제로 놓으면 x절편 나오거든요. x절편에다가 사인 세타 걸면 요 길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먼저 x절편 구해볼게요. y가 제로 놓으면 되거든요. 제로 놓으면은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동의해요? 그래서 탄젠트 x는 1 마이너스 탄젠트죠, 이렇게. 돼요? 양변 탄젠트로 나누면은 x가 코탄젠트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코탄젠트가 사인분의 코사인이거든요. 네? 따라서 요 길이가 요 10% 딩딩한 요 길이가 여기다 사인 곱하는 값이 되는 거죠.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치? 확실합니까? 맞아요. 탄젠트 마이너스 1입니다. 네? 절대값을 취하면 이거 어차피 음수거든요. 음수네. 답은 맞는 되겠죠. 그래서 이 퍼런 길이가 여기다 사인을 곱하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이 퍼런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에서 f 세타는 루트 2에서 이놈을 빼주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돼? 여튼 그 다음에 여기는 세타 이제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거든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그냥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되겠죠. 동의하죠? 이 각이 뭐예요? 세타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요. 내가 요 점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게요. 요 길이가 F 세타죠. 받아들이죠? 네? 근데 이게 X축이죠? 근데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하면 X축과 평행하죠. 돼요? 그럼 얘가 세타니까 얘가 뭐야? 세타죠. 이렇게. 얘는 90도 이렇게. 동의하죠? 근데 요 점의 좌표가 1이었고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 길이가 2죠? 동의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F 세타는 즉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F 세타는 뭐가 돼요? 2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어저께 내가 적분한 거 그림 그려줬는데 어제 그저께 했나? 이거 지워도 돼요? 왜냐면 수능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거든. 숑 0에서 파이까지 사인 0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이렇게 요 넓이가 1인 거 기억나요? 요 넓이 기억나는 사람? 요게 4분의 파이에서 0까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거든요. 적분해? 이거 적분할 수 있죠? 그러면 좀
루트 2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다 넣으면 이거 1 되거든요. 적분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적분할 줄 알죠? 이거 적분할 줄 알죠? 아, 여기 이거 적분하면 4분의 파이 루트 2구나.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루트 2 나오고. 나온 적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몇 번? 몇 번? 네? 네네. 1124번. 어, 1124번은 fx는 x 플러스 사인 x죠. 네?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코사인 x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겠죠. 되죠? 근데 구간은 어디까지 생각해 보래요? 네? 1224번. 그죠? 끝나네요. 1224번. 오, 중요한 문제네요. 1264번. 내가 위로 두 줄 풀랬더니 아래도 두 줄 푸는군요. 그죠? 좋습니다. 그 파이팅 놓친 거 좋아요. fx는 sin 2분의 x제곱에 대해서. 자, 한번 미분해 볼게요. f 프라임 오브 x는 x 곱하기 sin, 야! 코사인이잖아. 코사인 2분의 x제곱이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도와주세요. 코사인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사인 2분의 x제곱이 되겠죠. 동일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구간은 0과 1 사이를 보고 있으니까. 네? 0과 1 사이. 여기서 좀 이런 감각이 필요한데요. 이거 뭐냐? 평가원이네. 아, 진짜. 평가 문제하고 여기. 이 문제 풀려면 사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시험에 안 나오면 봐가는데 파이가 얼마냐? 파이가 3.14예요. 3.14 1592 무슨 소리야? 3.14야 그냥 2분의 파이 저걸 반땅해. 그걸 왜? 1.57이에요. 동일합니까? 4분의 파이 저걸 또 반땅해. 4분의 파이는 0.78이에요. 동의해요? 이때 1은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어. 1. 1하고 1.57 사이는 0.57 정도 디퍼런스가 나죠. 1하고 0.78은 0.22 정도 디퍼런스가 나죠. 그래서 1은 얘 더 가까워. 근데 여러분은 과도하게 가깝게 1의 위치를 생각해야 돼요. 1이 4분의 파이 주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어요? 2는 얘랑 얘 사이에 있어. 3.14랑 2랑 디플러스가 1.14거든요. 그러니까 2는 얘랑 더 가깝죠? 그래서 과도하게 가깝게 2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3은 어디 있어요? 3.14 주변에 있죠. 근데 과도하게 가깝게 3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사인 1하고 사인 2하고 사인 3 중에 누가 더 크냐? 사인 2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사인 1이고 그 다음에 사인 3이죠. 상대적 위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 어거지거든요? 논리가 없어.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렇더라야. 사인 2가 1등, 사인 1이 1등, 사인 3이 1등. 그죠? 계략적으로 그 포인트들의 상대적으로 가까운 값이 큰 값을 준다는 근사값의 계산법입니다. 잘했어요. 자, 구간은 0과
1 사이에. 그죠? 얘는 무조건 양수죠? 그러면 0과 1 사이면은, 예? x제곱도 0과 1 사이죠? 그럼 2분의 x제곱은 0과 2분의 1 사이죠? 0과 0.5 사이잖아. 0과 0.5 사이. 그죠? 0과 0.5 사이에서 코사인을 살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가 얼마야? 1.57이죠? 그러면 0.5는 대략적으로 여기 있잖아. 그럼 코사인이 뭐야? 양수죠. 따라서 F는 뭐야?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미쳤죠? 야, 어떤 수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커지냐 작아지냐? 작아지죠. 자, 2분의 x제곱이 0과 0.5 사이에 있는 거 받아들이죠? 0과 0.5 사이에서는 사인과 코사인 중에, 응? 여기가 0.78이니까 여기 4분의 8에서 0.78이거든? 0과 0.5 사이에서 사인과 코사인 중에 누가 더 크냐? 코사인이 더 크죠? 근데 사인이 더 작은데 작은 데다가 1보다 작은 수를 제곱해서 곱했어. 더 커져, 더 작아져. 더 작아지니까 원래 크고 원래 작은데 작은 수를 곱했어. 양수야, 음수야? 이런 쓰레기 같은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죠? 따라서 위로, 뭔 소리야? 아래로 골르기고 증가하면 fx가 있다. 그래서 사인 x제곱을 0과 1 사이에서 그려보면은 사인 0은 0이니까 원점 지나고 아래로 굴러긴 증가함수를 그려주되 여기의 값이 뭐야? 사인 2분의 1이죠. 사인 2분의 1이 얼마야? 30도야? 아니야. 그냥 사인 2분의 1이요. 뭔지 모르는 거야. 밖으로 써야지. 기억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죠?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x제곱도 1 사이에 있는데 이게 졸라 작아지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사인 2분의 x제곱은 0보다 크니까 0과 1 사이에서 0보다 크니까 요 식의 양변에 이 두 명을 곱하면은, 그죠? x제곱 사인 2분의 x제곱은 사인 2분의 x제곱인데 얘가 fx니까 좌변은 성립하고, 그죠? 코사인 2분의 x제곱은 여기서 보면 되죠? 어차피 x가 0과 0.5 사이니까 코사인이 사인보다 크니까, 그죠? 그래서 기억은 성립하겠죠. 니은은 아래로 볼록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디귿은 0에서 1까지 f를 접근하면 이 넓이죠? 여기가 0에서 1까지 fx dx죠? 동의합니까? 근데 이 노란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이 1이고 높이가 사인 2분의 1이죠?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분의 1이죠? 돼요? 그 삼각형의 넓이가 더 크니까 디귿은 참이 되겠죠. 뒤에 혹시 적분에서 좀 더 있나요? 적분에서 좀 애매한 거 있습니까? 넓이 문제 좀 안 된 거 없어요? 적분에서 노답인 거 없습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